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냈어요? 갑자기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 저는 어제 대전에 갔다 왔는데 엄청 덥더라고. 그래도 더워진다는 건 좋은 거예요. 곧 방학이라는 거니까. 자, 우리 저번 단원까지 해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과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기본적인 활용법 공부해 봤는데, 자, 양자역학이 지하철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 표 산 거야. 차 타고 떠나면 돼요. 양자역학의 세계로. 자, 그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태 걸어온 길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드브로이가 뭐라고 했어요? 매터. 물질은 뭐다? 웨이브. 파동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슈레딩거가 아니 뭐라고? 매터가 웨이브라고? 하더니 그럼 이런 웨이브적인 성질을 갖는 매터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퀘이션이 필요하겠더라. 웨이브 이퀘이션이랑 드브로이의 매터 웨이브. 자, 이 식을 합쳐서 뭘 만들었어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들었죠. 자, 이렇게 만든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먼저 우리 첫 번째 모델 Particle in a Box 이거 분석해 봤어요. 자, 분석 결과 첫 번째,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 있더라? 퀀타이즈 되어 있더라. 에너지가 어떤 연속적인 실수가 아니라 이런 퀀텀 넘버, 정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열이더라. 참, 두 번째,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 스테이트 펑션이죠. 자, 이 스테이트 펑션에는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더라?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 확률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그럴듯하더라. 자,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양자역학 기본 공리 5개를 정리했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의 뼈대, 토대가 된다고 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모델은 뭐였어요? 조금 더 복잡한 하모닉 오실레이터였죠. 진동자. 말 그대로 스프링에 매달려서 진동하는 모델이었어요. 근데 왜 하필 하모닉 오실레이터야? 왜 우리가 오실레이터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동하는 디아토믹 몰레큘 이원자 분자랑 비슷하게 생겼더라. 그래서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분석을 하면 뭘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이런 디아토믹 몰레큘의 거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 모델은 곧 뭐다? 진동하는 디아토믹 몰레큘에 대한 분석 모델이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모델부터 벌써 손으로 풀기가 좀 힘들었죠? 그래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계산까지 뭐 얼추 다 해봤어요. 자, 그래서 분석 결과 첫 번째, 에너지 어떻게 돼 있다?
마찬가지로 퀀타이즈 되어 있다. 에너지가 실수값을 갖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V라는 퀀텀 넘버, 정수에 대한 수열로 표현이 되더라. 자, 그리고 이때는 특이하게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가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 자, 이게 0이 아니었어. 0보다 컸어. 그치?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도 진동하고 있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에너지 스테이트, 이 에너지 레벨들 사이 간격. 이런 거를 에너지 갭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 에너지 갭이 일정한데, 뭐 다시 말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랑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사이 에너지 간격이나 퍼스트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랑 세컨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사이 간격이나 다 같더라. 자, 그리고 이 일정한 에너지 갭의 에너지가 빛으로 치면 뭐에 해당하더라? 인프라레드, 적외선에 해당하더라. 자, 그래서 이 적외선을 이용한 스펙트로스코피, IR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했죠. 자, 이런 분광 해석을 이용하면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이런 하모닉 오실레이터, 뭐 또는 진동하는 디아토믹 몰레큘의 특성을 분석 가능한 거야. 이 스프링의 강도,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 뭐 다시 말하면 결합 세기가 얼마나 되는지, 뭐 그 다음에 양쪽에 달린 이 물체의 질량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말하면 디아토믹 몰레큘의 구성 원자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자, 에너지는 여기까지였고요.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펑션. 이런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스테이트 펑션은 어떤 함수 형태였어요? 다항함수 형태였죠. 뭐 x의 n승. 자, 근데 이거 신기한 거야? 아니야, 당연한 거야. 왜?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풀었어요? 파워 시리즈 메소드로 풀었잖아. 애당초 솔루션이 이런 다항함수 형태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풀었잖아요. 당연한 거다. 자, 그럼 마지막 모델 로테이터였죠. 이렇게 두 물체가 막대기에 매달려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필 왜 이런 로테이터에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거야? 자, 이게 회전하는 디아토믹 몰레큘에 대한 모델이 된다. 이 로테이터를 양자역학적으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잘 분석을 하면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런 회전하는 디아토믹 몰레큘의 양자역학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이 모델이 결국 회전하는 디아토믹 몰레큘에 대한 분석 모델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식만 세우고 뭐 제대로 풀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식이 복잡할수록 뭐가 중요하다? 물리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미주알 고주와 이 계산을 다 해보는 대신 뭐에 집중해서 물리적인 의미에 집중을 해서 한번 쭉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석 결과 먼저 에너지 마찬가지로 퀀타이즈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는 퀀텀 넘버가 두 개가 나왔어요. 왜 두 개가 나왔어요? 어쩌다 보니까 두 개가 나왔어. 이게 회전 운동이다 보니까 2D였잖아. 자, 2D라서
독립 변수가 두 개였어요. 세타랑 파이. 자, 그래서 이퀘이션이 두 개가 나왔거든. 세타 이퀘이션과 파이 이퀘이션. 각각의 이퀘이션을 푸는 과정에서 퀀텀 넘버가 한 개씩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뭔가 규칙이 보이죠. 1차원 문제들은 다 퀀텀 넘버가 한 개였는데 2차원 문제는 퀀텀 넘버가 지금 두 개가 됐어. 자,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었죠. 이 L 값이 M의 크기를 제한하더라. 뭐 사실 같은 모델에 대한 퀀텀 넘버니까 뭐 둘 사이에 관계가 있을 법한데 신기하게 이렇게 L 값이 N 값을 제한한다는 관계가 있더라. 자, 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지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때 에너지 갭은 어떤 빛의 파장에 해당하더라? 어떤 빛의 에너지에 해당하더라? 마이크로웨이브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물 분자에다가 마이크로웨이브를 쏴주면 물 분자가 이 마이크로웨이브 흡수해서 회전하고 주변과 마찰하면서 열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 로테이터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해석이 뭐랑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마이크로웨이브랑 이 전자레인지랑 연결이 된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스테이트 펑션 마찬가지로 다항함수 형태였죠?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이것도 파워 시리즈 메소드로 풀었거든. 애당초 문제 풀 때 솔루션이 이런 다항함수 형태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풀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솔루션이 다항함수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정리해 봤는데, 자, 그래서 보면 여태까지는 분석 대상이 다 뭐예요? 우리가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다 어디에 적용한 거야? 모델에 적용한 거죠. 자, 모델은 현실을 단순화해서 분석하기 위한 도구예요. 자, 이게 모델의 정의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이라는 게 현실에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파티클 인어 박스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없어. 여러분, 하모닉 오실레이터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작은 스프링이 현실에 존재할 수 있을까? 뭐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우리 눈에 보이겠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스프링이 있다는 거를? 이런 로테이터도 보세요. 이런 작은 로테이터가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로테이터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을까? 없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내가 왜 처음에 이제 막 표 샀다고 그랬는지 알겠어요? 자, 지금까지 이런 모델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차 탈 준비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준비를 바탕으로 이제 실제 문제를 우리 주변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모델이 아니라 정말 존재하는 이런 현상을 한번 분석해 볼 텐데,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여기 어디냐? 우리가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풀어볼 첫 번째 현실 문제가 뭐냐? 자, 바로 첫 번째 원자, 가장 단순한 물질이죠. 하이드로젠 아톰. 수소 원자 H. 자, 대충 보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 핵이 있고요. 수소니까 이게 양성자 하나일 거야, 프로톤. 자, 그다음에 이 핵 주변에 이런 전자가, 여러분들은 이제 알만큼 아니까 뭐 회전한다, 뭐 공전한다 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렇게 돌아다닐 거야. 그치? 분포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공전도 하고요. 빙글빙글 돌 테니까. 뭐 그다음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요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요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동이라고 하지, 그치? 자, 그래서 이 프로톤, 이 핵은 상대적으로 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고정돼 있다고 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핵 주변에서 이 전자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 수소 원자의 이 전자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좀 궁금한 거야. 전자의 분포가 궁금하다. 조금 더 양자역학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전자의 뭐가 궁금한 거야? 전자의 스테이트가 궁금한 거야. 자, 그래서 이 수소 원자의 전자 분포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수소 원자가 뭐 어떤 식으로 다른 물질과 반응하는지, 뭐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하고 뭐 어떤 파장의 빛과 인터랙션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원자의 특성이라는 게 다 전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수소 원자의 전자의 분포, 이 스테이트가 궁금해.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당연히 수소 원자의 전자에 대한 뭘 풀면 되는 거예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되겠더라. 수소 원자의 전자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야? 이 수소 원자의 전자의 양자역학적인 여러 가지 특성, 뭐 에너지라든지, 뭐 스테이트 펑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 수소 원자의 전자에 대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 한번 풀어볼 텐데, 자, 이 5단원의 인물 소개 여기 보시면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닐스 보어입니다. 이름은 다들 한 번씩 들어봤죠? 자,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뭐 당연히 슈레딩거가 만들었지만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해석은 이 닐스 보어가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낳은 사람이라면 이 닐스 보어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키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자, 이 닐스 보어의 해석을 딱 두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그게 누구? 바로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였어요. 이 솔베이 컨퍼런스에서 제가 보어랑 아인슈타인 맞짱 뜬 얘기 해드렸죠? 자, 그래서 이 닐스 보어가 우리한테 제안한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해석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해석이었어? 확률 해석이었죠. 스테이트 펑션이 뭘 의미한다? 확률적인 어떤 분포를 이야기한다. 스테이트 펑션이 확률과 연결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고난과 역경을 딛고 결국 이 보어의 해석이 인정을 받고 이렇게 역사에 이름을 남겼는데, 자, 이 보어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바로 이 수소 원자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 보어가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수소 원자를 어떻게 분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수소 원자가 있어요. 빨간 게 핵인데 핵은 어떻게? 전자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무겁기 때문에 그냥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자, 전자는 이 핵은 고정해 놓고 생각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이 수소 원자를 정확히 얘기하면 이 수소 원자의 전자 분포를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당연히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셋업해야겠지? 이 수소 원자에 맞는 어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자,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이렇게 생겼는데 해밀토니안 이렇게 해밀토니안 에너지 오퍼레이터와 에너지 그리고 스테이트 펑션에 대한 식이 바로 슈레딩거 이퀘이션인데, 자, 여기서 뭐 정해주면 되는 거야?
요런 거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질량이 뭐냐. 자, 그 다음 여기 라플라시안 이 오퍼레이터 어떤 형태냐. 그 다음 어떤 포텐셜이 작용하고 있냐. 이런 것들. 자, 그럼 먼저 질량부터 해볼까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프로톤, 이 핵은 고정돼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자만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뭐 또는 우리 관심사는 지금 전자잖아, 그치? 핵이 아니야. 질량은 그냥 전자의 질량일 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또는 지금 이게 몇체 문제야? 우리 관심 대상 이 수소 원자가 몇 개의 물체로 구성이 돼 있어요? 두 개의 물체로 구성이 돼 있지, 그치? 핵이랑 전자. 자, 이체 문제니까 뭐 쓰면 돼? 우리 오실레이터랑 로테이터 할 때 이미 했잖아. 리듀스드 매스 쓰면 되죠? 물체가 두 개일 때 역학적으로 평균 질량을 구하는 방법이었어. 이 리듀스드 매스를 쓰면 이런 이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었어? 일체 문제로, 물체 한 개로 단순화시킬 수 있었어요. 자, 그럼 1번 물체가 핵, 프로톤, 2번 물체가 전자. 자, 프로톤 질량, 전자 질량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핵 질량이 전자의 질량에 비해서 엄청나게 크다고 했거든? 자, 다시 말하면 이 핵의 질량에서 전자 질량 더할 때, 이 분모 계산할 때 전자 질량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되고요. 거의. 자, 그래서 리듀스드 매스 구해보면 어떻게 돼? 그냥 전자 질량이 나온다. 자, 핵의 질량이 전자 질량에 비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이체 문제 관점에서 리듀스드 매스 구해도 결국에 뭐가 된다? 그냥 전자 한 개 있는 결과가 나온다. 핵의 질량은 무시해도 좋다. 자, 어떻게 해석하든 결과는 같다. 자, 다음 포텐셜 어때요? 자, 이게 이제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왜? 아니, 핵, 프로톤, 전자 다 이런 차지를 띠고 있는 전하잖아요, 그쵸? 프로톤 플러스고 전자 마이너스니까 이 사이에 뭔가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할 것이다. 여러분들 일반 물리 시간에 배운 바로 그거예요. 뭐 정확한 식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서 요 E는 전자 뭐 또는 양성자 프로톤의 전하량이고요. 자, 전자나 양성자나 부호만 다르지 이 전하량은 똑같죠? 뭐 1.6 곱하기 10의 만 19승 쿨롱 그 정도 되죠? 자,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기억나요? 제가 대충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는 뭐가 결정하죠? 그 시스템에 공급된 워크가 결정하죠. 근데 여러분, 워크 어떻게 구해요? 대충 힘 곱하기 그 힘이 작용한 거리지, 그치? 말 그대로 대충이야. 자, 그러면 지금 이 핵과 이 양성자와 전자 사이에 얼마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전기력. 이거 뭘로 구하면 돼? 쿨롱 법칙으로 구하면 되잖아.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분의 양성자 전하량, 전자 전하량. 저렇게 된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는데 마이너스 2제곱 나누기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 자, 이게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야? 이게 서로 잡아당긴다는 뜻이야. 자, 근데 에너지가 뭐라고? 여기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돼요. 자,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 분의 마이너스 2제곱. 저기다가 둘 사이 거리 R 곱해봐.
어때요? 이렇게 없어지고 대충 비슷하게 나오죠, 그쵸? 물론 대략 이런 거고요. 정확한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적분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 힘 곱하기 거리인데 이 힘이 거리, 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곱하면 돼? 안 돼? 원래는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대충 곱해봐도 비슷한 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톤과 이 전자 사이에, 이 핵과 전자 사이에 이만큼의 일렉트릭 포텐셜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결과 보면 지금 R이 작아질 때, 이 거리가 작을 때, 다시 말하면 가까이 있을 때 포텐셜이 어때요? 커요, 작아요? 아니면 멀리 있을 때 포텐셜이 커요, 작아요? 어때요? 자, 지금 이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멀리 있을수록 포텐셜이 크죠? 멀리 있으면 값이 0에 가까워지잖아. 0이 음수보다는 크니까, 그치? 자, 그래서 거리가 커질수록 포텐셜이 점점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 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지구가 있고요.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수소 원자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지? 자, 그래서 지구랑 이 물체 사이에 거리가 R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말이 좋아서 거리지 원래는 그냥 뭐야? 높이잖아요. 자, 이 물체가 낮게 있을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커요? 아니면 높게 있을수록 포텐셜 에너지가 커요? 당연히 높게 있는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더 크겠지? 왜? 혹시나 떨어져서 내가 맞았을 때 더 아플 거 아니야. 왜? 더 높이서 떨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포텐셜 에너지가 가능성에 대한 에너지다. 그래서 에너지 앞에 뭐가 붙어있다? 포텐셜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핵에 대해서 핵을 기준으로 더 높이 있던 전자에 내가 맞았을 때 더 아플 거 아니야, 그치? 왜? 더 높이에서 떨어졌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R이 클 때, 이 거리가 클 때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커진다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다 했습니다. 결국 이 수소 원자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위에서 했던 거 그대로 다 대입하면 돼요. 자, 질량은 전자 질량 쓴다고 했고요. 포텐셜 에너지가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전하량 2제곱. 자, 이거의 스테이트 펑션. 자, 이게 뭐랑 같다? 에너지 곱하기 스테이트 펑션이랑 같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이 라플라시안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 제가 어떤 좌표축이 적절할까요? 보니까 여기 이미 R이 있잖아, 그치? 그리고 이 전자가 이 핵 주변에 이렇게 뭔가 분포하겠죠, 그쵸? 뭐 달이 지구 근처를 도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마 XYZ로 위치를 표현하기 좀 힘들고 이런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구형 좌표계가 좀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이런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의 라플라시안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정의가 됩니다. 끔찍하죠? 별로야.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귀찮은 거야? 아니면 어려운 거야? 귀찮은 거야.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 담긴 물리적인 의미가 어려운 거야? 아니야. 라플라시안 왜 필요해?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있잖아. 그래서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귀찮아 하시는 거 괜찮아. 하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리컬 코디네이트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3차원이니까 우리 솔루션, 스테이트 펑션의 형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스테이트 펑션이 뭐랑 뭐랑 뭐의 함수겠어? R과 세타와 파이에 대한 함수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 다시 한번 써보면 해밀토니안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스테이트 펑션은 r과 세타와 파이에 대한 함수다. 자,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대로는 힘들고 정리를 해야겠죠. 일단 대입할 거 마저 대입하고 여기 라플라시안. 자, 여러분들은 쓸 필요 없습니다.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쓸 거예요. 자, 그대로 대입해. 이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유도하는 게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게 라플라시안 텀이고 빼기 포텐셜 에너지 텀. 자, 여기에도 푸사이 이 스테이트 펑션 곱해져 있고 요게 뭐랑 같다? 에너지 곱하기 스테이트 펑션이랑 같다.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r 제곱이 공통으로 있죠? 이렇게 묶어주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자, 그 다음 이 에너지 텀 혼자 우변에 있으니까 쓸쓸해 보이죠? 이항해줘. 자,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2제곱 플러스 에너지 이렇게 되겠죠? 스테이트 펑션. 자, 이게 얼마다? 이제 0이다. 자, 여기 앞에 상수가 있는데 상수는 두 번째 항으로 다 넘겨버립시다. 양변에 EME R제곱 나누기 H제곱을 곱해줄게요. 자, 그럼 요렇게 지워지고, 자, 첫 번째 항에는 마이너스만 남고요. 두 번째 항에는 뭐 여기 써있는 EME R제곱 나누기 H바 제곱을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 마이너스 나오고요. 라플라시안 텀은 그대로고 여기 뒤에 뭐만 곱해주면 된다? EME R제곱 H바 제곱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2제곱 더하기 에너지 스테이트 펑션. 자, 이런 형태가 된다. 자, 여전히 복잡하죠? 자, 이거를 좀 분리를 해봅시다. 지금 보면 여기랑 여기 보시면 이거 R에 대한 식이잖아요. 이것도 R에 대한 식이지. 여기 포텐셜 분모에 R이 있잖아. 그쵸? 자, 그 다음 요거는 어때요? 세타랑 파이에 대한 식이죠? 자, 이렇게 묶어줍시다. R에 대한 식은 R에 대한 식끼리. 자,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되고요. EM이 R제곱 나누기 H바 제곱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2제곱 더하기 에너지 스테이트 펑션. 자, 이게 R 파트야. 자, 빼기 뒤에 세타랑 파이 파트. 아, 복잡하네. 이거 어려운 거야? 아니야, 귀찮은 거야. 나도 좀 귀찮아.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식이 깔끔하게 딱 나눠지는 거 보니까, 그쵸? 이게 R에 대한 식이고
요게 세타랑 파이에 대한 식이래잖아. 그치? 우리 솔루션 이 스테이트 펑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R에 대한 부분과 세타 파이에 대한 부분으로 깔끔하게 나누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변수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때요? 한번 해볼만 하지? 도전해볼만 하죠? 식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지니까 뭔가 솔루션도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 해봤는데 안 되면 다른 방법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해봤는데 되면 좋은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변수 분리한 스테이트 펑션을 다시 위식에 대입을 하면, 자, 첫 번째 이 R에 대한 부분에서는 세타 파이에 대한 부분, 이 y 함수가 상수 취급이 되죠. 앞으로 튀어나와. 자, 그 다음 뒤에는 뭐만 남아? R에 대한 미분만 남는다. 이렇게. 자, 요 뒤에 있는 항은 그냥 상수만 곱해져 있는 거니까 뭐 따로 미분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프사이 대신 R 곱하기 Y만 대입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는 세타랑 파이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가 상수 취급이 되겠어요? 이 R이 상수 취급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자, 분모에 사인 세타 있고요. 뒤에는 이 세타에 대한 미분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이에 대한 미분이니까 R은 상수 취급.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하면 돼? 나눠. 뭘로? R 곱하기 Y로. 자, 그러면 요 R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Y가 다 없어질 거고요. 세타 파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R이 다 없어질 거예요. 그쵸? 자, 결국 앞에는 이렇게 R분의 1만 남고요. 뒤에는 이렇게 Y분의 1만 남는다. 자, 그래서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 이 첫 번째 항에는 진짜 뭐밖에 없어요? R밖에 없죠. 이 두 번째 항에는 뭐밖에 없어요? 세타랑 파이밖에 없죠. 자, 그래서 R에 대한 함수에다가 세타 파이에 대한 함수를 더해주는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빼주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자, 이 두 함수를 더하는데 이게 항상 뭐가 나온대? 0이 나온대.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R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하든 세타 파이에다가 어떤 숫자를 대입하든 이게 무조건 0이래. 이럴 수 있는 가능성. 이 R에 대한 함수랑 세타 파이에 대한 함수가 각각 뭐인 경우에만, 상수 함수인 경우에만 그게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R에 대한 함수를 마이너스 A, 세타 파이에 대한 함수를 A라고 두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이게 마이너스예요? 왜 이쪽이 플러스예요? 부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발산합니다. 다 풀어본 거야. 옛날 사람들이 풀어봤더니 이거를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번이고 이게 1번인데 이 세타 파이 파트부터 한번 풀어볼 거예요. 2번이 더 간단한 것 같은데 왜 1번부터 풀어요? 1번이 더 간단해.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잘 한번 봐봐. 자, 여기 1번식에다가 양변에 y를 곱한 겁니다. 자, 요런 꼴이 될 텐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요게 세타 파이에 대한 라플라시안 텀이고 우변에 어떤 상수 곱하기 y 요런 꼴. 잘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해봐. 양변에다가 2i분의 h바 제곱 각각 곱해봐. 자, 이러다 본 적 없어요? 이거 뭐야? 우리 앞에서 했잖아. 로테이터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잖아. 그치? 이거 다시 풀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에 왜 다시 로테이터가 나오는지 알겠죠? 앞에서는 이 로테이터가 디아토믹 몰레큘에 대한 모델이었지만 여기서는 지금 뭐인 거야? 수소 원자에 대한 모델이 되는 거예요. 왜 수소 원자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양쪽에 물체 두 개 달린 거 똑같잖아. 한쪽에 프로톤, 핵 있고 한쪽에 전자 있고. 물론 여기서는 핵이 굉장히 무거워서 뭐 핵은 무시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체 문제긴 하잖아. 그치? 무시할 수 있는 건 나중 문제고. 자, 그래서 로테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전자의 세타 방향 모션, 파이 방향 모션을 똑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변에 있는 요 상수 있죠. h바 제곱 a 나누기 2i.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로테이터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하면 요게 로테이터에 대한 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상수 아이젠밸류가 로테이터의 에너지랑 같은데, 자, 로테이터의 에너지가 뭐라고 했냐면 h바 제곱 나누기 2i 곱하기 l 곱하기 l 플러스 1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없어지네? 자, 그래서 a가 뭐야? l 곱하기 l 플러스 1이다. 벌써 a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챕터 4에서 열심히 이런 로테이터 모델을 해석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날로 먹을 수 있는 거야. 자, 우리 이 값을 베타라고 두고 풀었었죠. 자, 똑같이 베타라고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 a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고, 자, 이게 뭐다? 베타다. a가 l 곱하기 l 플러스 1이다. l은 뭐였죠? 자, 이런 로테이터 모델에서 나오는 퀀텀 넘버였는데 이게 어떤 이퀘이션이랑 관련 있는 퀀텀 넘버였어요? 세타 이퀘이션이랑 관련 있는 세타 이퀘이션을 푸는 과정에서 나오는 퀀텀 넘버였죠. 자, 그다음에 y도 어때요? 우리 앞에서 다 열심히 구해놨잖아. 자, 이런 로테이터 모델에 대한 스테이트 펑션 y는 뭐랑 뭐에 대한 수열이야? 어떤 값에 의해서 정의되는 함수예요? 퀀텀 넘버 l과 m 값에 의해서 정의되는 스테이트 펑션이다. 함수다. 자, 그리고 뭐와 뭐의 함수겠어? 당연히 세타 파이 이퀘이션이니까 스테이트 펑션은 당연히 세타와 파이에 대한 함수겠죠.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수소 원자의 전자의 회전, 뭐 세타와 파이에 대한 식이니까, 그치? 이 회전에 대한 스테이트 펑션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이 로테이터 모델의 스테이트 펑션과 같고, 그 형태가 어떻게 된다? 앞에 이런 상수가 있고요.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 자, 세타에 대한 식은 이렇게. 이게 어떤 함수였죠?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 파이에 대한 이퀘이션, 익스포넨셜의 i, m, 파이. 자, 이런 형태가 된다. 근데 이게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이 식을 쓸 일이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하면 돼? 앞에서 찾았으면 돼. 표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뭐만 풀면 된다? 이 r에 대한 이퀘이션만 풀면 된다. 이거를 레디얼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레디얼이라는 뜻이 뭐 반지름 이라는 뜻이죠. 그쵸? 자, 이 R 이퀘이션은 이렇게 말 그대로 R에 대한 반지름 방향에 대한
이퀘이션이고요. 자, 이게 원래는 마이너스 a라고 뒀는데 a가 베타라는 게 밝혀졌어. l 곱하기 l 플러스 1.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뭐 또 정리해야지. 분모에 이 r 함수가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풀 수가 없으니까 양변에 이 r 함수를 곱해서, 자, 앞에는 그대로고 여기에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r 함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상수를 곱해가지고 조금 풀기 쉬운 형태로 돌려볼게요. 양변에다가 h바 제곱 나누기 2m이 r제곱. 자, 우변에도 똑같이 h바 제곱 나누기 2m이 r제곱을 곱해서, 자, 마이너스 2m이 r제곱 분의 h바 제곱. 자, 그냥 상수 곱한 거니까 뒤에는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대신 이렇게 곱해주면 뭐가 없어져? 요게 없어져. 요렇게 요렇게. 자,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 텀만 남는다. 자, 다음 토탈 에너지. 자, 이게 뭐랑 같다? 자, 이거랑 같다. 그래서 베타는 L 곱하기 L 플러스 1이라고 했고요. 자, 우변에 혼자 있으면 쓸쓸하니까 이항에서 정리하면, 자,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플러스로 묶을게요. 이 친구가 앞에 오면 되겠지, 그치? 자, 베타가 L 곱하기 L 플러스 1이라고 했고, 자, 분모에 2m이 r제곱, 자, 빼기 4파이 입신원제로 r분의 2제곱, 자, 빼기, 맞죠? 에너지 곱하기 r함수. 자, 이게 얼마다? 0이다. 자, 이거 풀면 되는 거야.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 자,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여러분 딱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이 와요? 감이 안 오지? 자, 이렇게 노답일 땐 뭐밖에 없어? 보통 파워 시리즈 메소드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오실레이터, 로테이터 풀 때도 어땠어? 심지어 로테이터나 오실레이터는 이거보다 글쎄 뭐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뭐 보기에는 어땠어요? 더 간단했잖아. 더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풀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뭘로 풀었어? 파워 시리즈 메소드로 풀었잖아. 이것도 똑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문제들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최소한 간단하지는 않아. 그냥 풀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할 리가 없다. 자, 그래서 파워 시리즈 메소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것도 어려운 거야? 아니면 귀찮은 거야? 어려운 건 아니야. 귀찮은 거지. 귀찮긴 해. 왜? 우리 솔루션을 뭐라고 가정하는 거니까? 이런 무한차수 다항식이라고 가정하는 거니까. 자, 이런 무한차수 다항식이라고 가정하고 어떻게? 이 다항식의 개수를 내가 쫙 다 구하면 우리가 이 다항식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이퀘이션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개수 어떻게 구해요? 방법이 없지. 이 식에다가 대입하고 정리하는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가정한 이 다항함수를 이 식에다가 대입하고 정리하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겠어? 왜 대입하고 정리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지. 왜 대입하고 정리하는 거야? 뭐 구하려고? 개수 구하려고 대입하고 정리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대입하고 정리하면 뭐가 나오겠어? 이 개수에 대한 관계식. 자, 이런 점화식이 나올 것이다. 자, 흐름 이해되죠? 앞이랑 똑같아. 자, 이런 점화식은, 이 개수에 대한 관계식은 뭐랑 뭐랑 뭐에 대한 함수겠어요? 당연히 에너지
자, 그 다음 이게 뭐 K번째 항에 대한 점화식이니까 뭐 K도 들어있을 거고. 자, 그 다음 여기 베타도 있었죠? 뭐 L도 있을 거고. 자, 어쨌든 이런 점화식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점화식을 내가 풀어서 뭐 말이 좋아서 푸는 거지 사실은 뭐야? 쭉 나열해 놓고 규칙 찾는 거죠. 자, 이렇게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자, 일반항 구했으니까 뭐 알 수 있는 거야? 우리 솔루션 알 수 있는 건데, 자, 이 솔루션이 어떤 특징을 보였을까? 발산합니다. 언제? R이 굉장히 클 때. 자, 근데 여러분, R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이 문제에서? 아, 당연히 클 수 있지. 핵이랑 전자 사이 거리가 무한히 멀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다시 말하면 이 핵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물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게 또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 왜? 수소 이온이란 게 있잖아. H 플러스 이온이란 게 있잖아. 그치? 자, 그런데 R이 굉장히 커지면 이 솔루션이, 이 레디얼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이렇게 발산을 한대. 이거 발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이 솔루션이 결국에는 스테이트 펑션의 일부분인데, 여러분, 스테이트 펑션의 일부분이 스테이트 펑션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발산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스테이트 펑션은 뭐니까? 확률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근데 예전에도 있었잖아. 처음이 아니잖아. 우리 해결 방법 알잖아. 어떻게 해결해? 야, 이거 무한 차수 다항식으로 생각하니까 발산하는 거 아니냐. 이 차수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더하지 마라. 무한대까지 더하지 말고, 자, 0부터 n까지만 더해라. 자, 이런 식으로. 이 말이 곧 뭐예요? 자, 첫 번째 개수 A0부터 n번째 개수까지는 아마 0이 아닐 거야. 다 0이면 안 돼. 왜? 아니, 다 0이면 솔루션이 0이라는 거 아니야. 트리비얼 하잖아. 그치? 하지만 n을 넘어가면 n 플러스 첫 번째 항, n 플러스 두 번째 항, 이런 친구들은 다 뭐다? 0이다. 왜? 발산하면 안 되니까 뒤에 항들을 다 이런 식으로 없애준 거예요. 자, 그럼 위에서 우리가 점화식은 이미 구해놨으니까 이 개수 사이의 관계식은 이미 구해놨으니까, 자, 점화식에다가 k 대신 이렇게 n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에너지도 있고 k도 있다고 했는데, 자, k 대신 n 대입했고요. 뭐 l도 들어있을 거고 복잡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k 대신 n. 자, 식 한번 보세요. 어때? n 플러스 두 번째 항 같은 거는 다 뭐라고? n보다 크면 무조건 다 0이야. n번째 항은 이거 0이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트리비얼해지잖아. 이게 중요한 거라고. 자, 그러면 왼쪽은 0인데 오른쪽에 있는 AN은 0이 아니래요. 그럼 뭐가 0이 될 수밖에 없어? 이 에너지와 N과 L에 대한 이 식이 0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거 정리하면 뭐 구할 수 있겠어? 뭐 뭔지 모르지만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풀어다 치고 이 에너지를 구해보면 에너지가 이렇게 됩니다. 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쓰기도 해요. 여기 A0라는 상수가 하나 새로 정의가 됐는데,
A0가 4파이 이플론 제로 H바 제곱 나누기 M2의 전자질량 전화량 제곱 2의 제곱이다. 이게 보어 레디우스라고 합니다. 보어 반지름. 자, 보어 반지름 여러분 뭔지 다 알죠? 이게 고전 물리로 구한 수소 원자 반지름이에요. 왜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빙글빙글 돈다, 공전한다, 그렇게 두고 구한 수소 원자의 반지름이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앞에서랑 똑같이 파워 시리즈 메소드를 가지고 이퀘이션을 우리가 푸는 과정에서 뭐가 먼저 나온다? 이렇게 에너지가 먼저 나온다. 자, 그리고 여기 n이 있는데 n은 뭐겠어요? 1, 2, 3 같은 이런 정수겠죠. 왜? n이 뭔데? 몇 번째 항까지 더해라 라고 알려주는 값이잖아. 0은 되면 안 되겠죠.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서 1부터 자, 첫 번째 항까지 더해라, 두 번째 항까지 더해라, 세 번째 항까지 더해라. 자, 이런 정수다. 자, 이런 정수를 뭐라고 한다고? 퀀텀 넘버다. 자, 그래서 앞에서 로테이터 모델 할 때 세타 이퀘이션에서 퀀텀 넘버 1개, 파이 이퀘이션에서 퀀텀 넘버 1개 해가지고 퀀텀 넘버가 총 2개가 나왔죠. 자, 지금 R 이퀘이션 풀 때, R에 대한 이퀘이션 풀 때 또 퀀텀 넘버가 1개 나왔어요. 자, 그 퀀텀 넘버를 우리가 N이라고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신기한 게 에너지에 뭐밖에 없어? N밖에 없죠? L이 없잖아. 정리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에너지는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더라? 이 퀀텀 넘버 N 값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더라. N만의 수열이다. 자, 여러분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아니죠. 앞에서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 언제? 로테이터에서. 여러분 로테이터의 에너지, 요게 뭐만의 수열이었어? L만의 수열이었잖아. 그치? 파이 이퀘이션에서 나온 퀀텀 넘버 M은 이 로테이터의 에너지에 영향을 주지 못했잖아요. 자, 이것도 똑같아. 이 수소 원자의 에너지는 뭐가 결정한다? 퀀텀 넘버 N이 결정한다. 이 N이 어디서 나온 거야? R 이퀘이션에서 나온 거야. 원자핵과 전자 사이 거리에 대한 이퀘이션에서 나온, 이 이퀘이션을 푸는 과정에서 나온 이 퀀텀 넘버 N이 수소 원자의 에너지를 결정하더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로테이터에서도 왜 L이랑 M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과 L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만약 N이 L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개수가 다 0이 되면서요. 자, 개수가 다 0이 되니까 이 R 함수가 다 0이 되겠지, 그치? 자, 이런 트리비얼 솔루션이 나와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만 관심이 있다? N 값이 L 플러스 1보다 더 큰 상황에만 관심이 있다. 자, 혹시 조금 더 구체적인 과정이 궁금하면 스노보드에 올라가 있는 참고 자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우리 로테이터 모델 풀 때 요 L 값이 뭐 0, 1, 2 같은 정수라고 했거든요. 결국 L은 0보단 크고 N 빼기 1보다는 작은 값을 갖게 된다. 이 로테이터 모델을 수소 원자 모델에다가 적용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뭐 하면 돼요? 앞에서 구한 에너지를 다시 이 식에 대입한 다음에 마저 풀면 되지. 자, 먼저 n이 1일 때, 자, n이 1이니까 l은 0일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식 한 개에 퀀텀 넘버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다 신경을 써줘야 돼. 자, 이때 R함수 구해가지고 이 친구를, 자, n이 1일 때, l이 0일 때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주고요. 자, n이 1이고 l이 1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l은 n 빼기 1보다 작아야 되거든. 이런 경우가 아니면 항상 어떤 솔루션이 나온다? 트리비얼 솔루션이 나온다.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자, 그 다음 n이 2일 때 l은 0일 수 있어? 있지, 그치? 자, 그럼 요때 솔루션을 요렇게 n이 2고 l이 0일 때 솔루션이다. 자, l이 1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있죠? 자, 이때 솔루션을 n이 2고 l이 1일 때 솔루션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땡땡땡에서 일반적인 솔루션을 구하면 되는 거죠. 이걸 반복해서 규칙을 찾는 거야. 물론 실제로 규칙을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푸는 과정에 담긴 물리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이런 단순한 계산은 우리 선배님들이 다 해놨어요. 옛날에 시간 많던 그 귀족 형님들이 다 해놨어. 자, 앞에 어떤 상수가 있을 텐데 이 상수의 역할은 뭐겠어? 당연히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겠죠? 자, 이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도 퀀텀 넘버 n과 l에 따라서 그 값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달라질 거야. 왜? 아니, n 값이랑 l 값이 달라지면 식이 달라지잖아. 식이 달라지니까 솔루션, 스테이트 펑션 형태도 달라질 것이고, 자, 스테이트 펑션 형태가 달라지니까 이 노멀리제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 상수값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r의 l승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 나누기 n 곱하기 a 제로. 복잡하죠? 자, 그 다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뒤에 요런 함수가 추가로 붙어 있어요. 우리 로테이터 문제에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는 친구가 튀어나왔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풀다 보면 이 라구에르 폴리노미얼이라는 이런 다항함수 세트가 튀어나와요. 뭐 당연히 표에서 찾아 쓰시면 됩니다. 여기 l에다가 그리고 l에다가 뭐 적절한 값 대입한 다음에 뭐 표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다항함수 꼴 찾아서 그대로 대입하면 된다. 자,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다항함수라는 거거든. 왜 다항함수 형태의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거야? 아니야. 우리가 문제를 파워 시리즈 메소드로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항함수 형태의 솔루션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 자, 마지막으로 이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 값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물론 스테이트 펑션을 끝까지 다 구하고, 뭐 지금은 이게 R 파트, R 이케이션에 대한 솔루션이니까 그 다음에 노멀리제이션을 해도 별로 상관은 없는데, 우리 앞에서 세타 파이 이케이션 풀 때 로테이터 문제에서 세타 이케이션 풀고 그 세타 이케이션에 대한 솔루션 노멀리제이션 하고, 파이 이케이션 풀고 그 파이 이케이션에 대한 솔루션 노멀리제이션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뭐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냥 다 곱하기만 하고 노멀리제이션은 신경을 안 썼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한 김에 노멀리제이션까지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자, 이 솔루션 컨주게이트 곱하기 솔루션. 자, 이거를 R 방향 전체 스페이스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게 뭐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적분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어요? 전자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포할 수 있어요? 핵에 아주 가까운 곳부터, 거의 핵이 있는 위치부터 핵에서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까지 분포할 수 있고요. 자,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 이게 뭐에 대한 적분이 되면 될까? 그냥 dr 쓰면 되겠어? 안 되겠죠. 스페리컬 코디네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dr이 아니라 r제곱 dr이 된다. 어펜딕스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 R 이퀘이션의 솔루션, 이 R 함수를 구했습니다. 구했고 결국 여기에서 뭘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이 스테이트 펑션을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자, 스테이트 펑션을 알아낼 수 있는데 여기 빈칸 좀 두시고, 자, 이 스테이트 펑션은 r과 세타와 파이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뭐랑 뭐를 곱하면 되냐 하면 R 이퀘이션의 솔루션, 이 R 함수랑 세타 파이 이퀘이션의 솔루션, 이 앞에서 풀었던 거죠. 로테이터 문제에 대한 솔루션, 이 Y 함수를 곱하면 되는데, 자, 곱해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 스테이트 펑션은 R과 세타와 파이에 대한 함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N과 L과 M에 대한 수열이기도 하죠. N과 L과 M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소 원자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아래 표에 보시면 이 솔루션 형태가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앞에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로 정리해 놓고요. 여러분 필요한 거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스테이트 펑션 가지고 여러 가지 수소 원자랑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목요일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요.